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금일 상황은 오늘 그 10시 13분에 10시 13분에 경찰 수색견이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을 했고 우리 감식팀하고 현장 가서 확인을 했는데 일단은 인상 차기와 이런 그 동일해서 판단을 했고요. 일단은 생존 반응은 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수색견이 수색을 하다가 제가 그 드론이 먼저 확인을 아닙니다. 경찰 수색견이 발견을 했습니다. 3일차 수색이었는데 혹시 첫날이나 둘째 날도 그 공차를 좀 둘러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인력이 들어갈 수 없는 위치고 구조견이 오늘 처음으로 투입된 건지 그걸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구조견은 첫날부터 투입이 됐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경찰청에서 12견, 그 다음에 그 소방하고 해서 전체 19도가 동원이 됐는데 오늘 발견된 위치가 정상적인 그 등산로에서 상당히 좀 벗어나 있고 일반인이 출입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일차인데 첫째 날하고 어제까지는 주요 이제 등산로 위주로 일단 동선 위주로 저희가 파악한 그 동선 위주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색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심화해서 계곡 아래까지 검색을 하다가 발견이 됐습니다. 아이가 발견 당시에 외상이 좀 있었나요? 외견상으로는 이렇게 외상이 있는 건 발견하지 못했고 옷은 이렇게 그대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웅크린 상태였나요? 아니면 실족한 듯한 모습의 상태였나요? 그거는까지는 아직 감식을 해봐야 정확하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족이었으면 예를 들어서 뭐 골절이라든지 그런 거는 외관상은 없고요. 아니면 찰과상 같은 건. 그러니까 현장 상황을 보니까 예. 그렇게 판단할 만한 거는 이제 감식을 통해야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벽이 어느 정도? 일반 등산로에서 한 4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런 그 현장 그 지리적인 등산 그 관계는 우리 국립공원 국립공원 재난안전과장 김기창입니다. 발견된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종자 요 구조자의 발견 위치는 정상국립공원 주봉 정상부에서 하단 탐방로가 아닌 지점이고요. 능선과 능선 사이 협곡 지점인데 정상부 기점으로 해서 한 400m 아래 지점에서 정상부에서 한 400m 떨어진 아래 지점에서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실 때 가운데 보고. 일반인들은 그 일부러 절대 찾아가지 않는 공간 어떤 식으로? 네, 현장 위치는 제가 직접 가서 사고자 위치를 확인하고 왔는데요. 그 현장 위치는 일반적으로 보통 샛길이라고 하는 구간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해당 지역은 샛길이 있거나 그다음에 탐방객분들이 일부러 찾아가서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는 곳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길이 전혀 없고요. 일반적으로 특별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출입하지 않는 이상 쉽게 갈 수 있는 지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능선과 능선 사이에 깊게 이렇게 파여 있는 협곡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은 안반으로 이제 둘러싸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찾아가지 않아도 혹시나 떨어질 수 있는 공간입니까? 네, 어두울 때나 아니면은 본인 실수에 의해서 실족을 한다 그러면 해당 위치는 충분히 떨어지거나 추락할 수 있는 지점이긴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그 사고자의 외형적 상태나 이런 거는 쉽게 추락이다, 실족해서 굴렀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 만한 외상 형태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 감식이나 향후에 이제 추가적인 그런 신체 상태에 대한 것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신의 상태가 아니고 주변에 나뭇가지가 부러졌다거나 바위에 발자국이 이렇게 미끌 자국이 있다 이런 거는 확인된 게 있습니까? 일단 현장 자체는 수풀과 나무나 안반으로 이루어진 이렇게 우거진 지역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작은 체구의 아이가 이렇게 굴렀거나 했다라고 해서 주변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자연적 조건, 지형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추정해가지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일단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고자의 상태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쉽게 접근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보인 바대로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상 원인이나 뭐 사망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원인적인 부분은 추후에 이제 조사나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공단 직원분들이 첫날부터 주요 탐방로를 수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금 주봉 등선을뿐만 아니고 주 법정 탐방로를 다 둘러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때는 그 근처 현장에 뭐 어느 데까지 접근했는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첫째 날, 둘째 날 같은 경우.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아이를 좀 찾아달라는 어머님의 이제 접수를 받고 그 전화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서 이후에 이제 상황이 전파가 되고 이제 실종자 수색 체계로 전환이 됐을 때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은 이제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산에 와서 길을 잃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일행과 떨어져 가지고 신고가 접수가 되면 통상적으로 정해진 산행 코스대로 산행을 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게 개방 탐방로 구간에 대한 일제 조사입니다. 이제 탐색을 시행을 하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전체 직원이나 이제 뭐 오신 소방이나 경찰분들 통해서 수색을 진행을 했고 그 수색을 통해서 이제 탐방로 상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탐방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제 수색 범위를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탐방로를 제외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제 1차적인 수색을 시행을 했고 2차적으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노선 계획을 짜가지고 어느 목적지를 가지고 어디를 이동했느냐에 대한 노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공 탐방로를 이제 간다라고 하는 이동 동선 때문에 그 이동 동선을 중점으로 해서 이제 탐방로 수색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됐고 마지막으로는 최종 행적이 확인된 곳이 주봉 정상부였습니다. 정상부 일원을 추정을 했고 그러면 정상부 일원에 도착을 하고 내려오는 다시 되돌아오는 길을 잘못 들었을지 아니면 더 진행하는 과정에 길을 잘못 들었을지를 가정을 하고 탐방로를 중심으로 한 주봉 탐방로 구간에 대한 그 외 지역에 이제 출입이 안 되는 지점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마찬가지 오늘 사고자가 발견된 그 지점 마찬가지 그 지역 인근까지도 야간에 작업을 시행을 했고 오늘도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수색을 진행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 안에 오늘 이제 경찰 수색대원에 의해서 이제 발견이 된 상황입니다. 해당 지역에 과거에도 사람 실종됐거나 누가 탐방객이 잘못 들어간 경우가 있었을까요? 중앙생물공원에서 이런 이 건과 유사한 사고 사례나 이 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이 까시는 분이 뭐 낙사가 이런 건 없었습니까? 그 근처에서 없습니다. 애가 주봉이 아니라 영출계곡 쪽에서 왔을 가능성은 전혀 생각할 수 없나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산행을 하면 체력적으로나 갈 수 있는 지형 정도를 이렇게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가 발견된 지점 같은 경우에는 누구라도 쉽게 거기를 올라서다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밑에서 올라가든 위에서 내려오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조금 놀랐던 건 뭐냐면 어쨌거나 그 지역까지는 자기 의지대로 거기까지 왔다라는 상황인데 그게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됐는지는 조금 현장에 가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절벽이 기어야 할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애 옷에 흙이 묻었다거나 뭐 그런 흔적은 전혀 없나요? 그런 부분은 확인되진 않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절벽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좀 바로 잡으면 능선과 능선 사이 협곡 구간인데 그 능선을 오르는 이제 아이가 발견된 지점까지 오르는 그 모든 구간이 가파른 경사의 능선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인이 서서 어디를 올라가려고 하면 두 발로 서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경사가 아니라 가파르기 때문에 네 발로 걷거나 아니면 나무를 잡아야만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경사입니다. 어느 정도의 각도일까요? 거의 각도로 보면 한 50도 이상 정도 되는 경사라고 보시면 돼요. 50에서 60도 정도. 그 주봉이라는 구간이 비단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좀 위험한 구간인가요? 일반적으로 주봉까지 가는 탐방로 구간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저희가 국립공원에서는 탐방로 난이도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탐방로 난이도상으로는 그냥 보통 정도 수준의 탐방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아이가 들어서 있는 지점인 경우에는 일반 다른 국립공원과 마찬가지 수풀이 우거지고 험준한 지형이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는 위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네 발로 기거나 나뭇가지를 잡고 올라가야 될 만한 경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한 번 잘못 뛰기면 바로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부를 수도 있고요. 부르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해당 지점이 주변에 안반부로 형성돼 있고 폭포가 이루어진 곳이라면 얼마든지 실족이라든가 자칫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뭐 추가로 안전 펜스를 설치하든지 뭐 추가로 고민하고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일단은 뭐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탐방로 구간은 이제 출입이 금지된 구간이나 이제 헷갈릴 만한 구간은 통제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탐방로 구간에는 편의 및 안전시설이라고 해서 이제 데크라든가 이런 계단이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사고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다시 뭐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해서 제대로 좀 더 분석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이 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네, 향후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도상에 그 발견 지점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거든요. 이제 사고자인 그 여성 아이가 이제 출발했던 지점이 여기고요. 여기를 올라서서 이게 주황산의 주봉이라는 데로 이제 올라섰습니다. 올라서서 여기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쪽 살등곡의 갈림길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에 왼쪽으로 내려서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내려섰든지 아니면 좀 더 지나가다가 내려섰든지 어느 지점에서 내려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고자가 발견된 지점은 이 주봉이라고 하는 이 주봉 지점하고 요 주황암이라고 하는 이 사이에 그 파란색으로 보이면 계곡이 이렇게 시작되는 계곡길이 KBS 마이크 좀 내려주세요. 요 주황산의 산자 바로 위 지점, 그러니까 주봉으로부터 거리상으로는 약 한 400m 떨어진 지점, 이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라는 곳이고요. 이 주봉에서 이 주황굴 방향 하산, 주황산 산자 바로 위에 보면 지도상에 이제 법례상 이제 계곡이라고 표시될 만한 파란 선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파란색이 시작되는 시점. 주황하고 이 계곡이 시작되는 시점에 한 400m 이격이 되어 있는 400m가 떨어진 이 지점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산 바로 이 지점.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탐방로가 이렇게 개선이 돼서 이렇게 돌아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이 되는데 이 탐방로 이 안부의 이 사면들이나 이쪽 계곡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접근하거나 갈 수 있는 평소에 가는 그런 길들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접근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일반 탐방객분들도 여기를 일부러 뭐 짧게 산행하기 위해서 여기를 가시거나 하는 그런 코스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있으면 응급처치를 어떻게든 합니다. 근데 응급처치가 필요치 않은 상태라고 그 사람이 한번 갔다 와 보긴 했네요. 거기 이제 보고 거기서 혹시 추워서 주변에 낙엽을 덮었다든지 이런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런 건